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저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사진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어, 수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할 부분 되짚어 보면서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4주차 멀티미디어의 이해와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멀티미디어 디자인에 꼭 필요한 사진,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 5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정확한 자세를 잡아야 한다. 두 번째,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 화면에 대한 적정한 프레임을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 카메라 앵글에 따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피사체가 아주 돋보일 수 있다. 네 번째, 화면의 구도, 특히 3등 분할 구도를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 다섯 번째, 사진은 순간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찍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서서 찍기, 무릎 굽혀 찍기, 앉아 찍기, 이렇게 좋은 자세를 꼭 잡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누워 찍기, 엎드려 찍기, 기타 찍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수평 수직을 잘 맞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사진의 퀄리티가 아주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꼭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가로 프레임으로 할지 세로 프레임으로 할지. 가로 프레임의 느낌, 가로 프레임은 항상 평안하고 안정감 있고 친근감, 일상적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사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로 프레임은 좀 엄숙하고 집중적이며 중압적이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이 느낌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에 따라 가지고 사진에 굉장히 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 앵글, 아이 레벨, 로우 앵글을 적정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사진뿐만 아니라 제작물에서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해야 된다. 예. 자, 세 번째, 여러 사진의 구도가 있는데 그 중에 3등 분할 구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 프레임의 사진이든 세로 프레임의 사진이든 풍경 사진이든 인물 사진이든 3등 분할 구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제작물들, 포스터나 웹툰이나 이런 모든 제작물에서도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법이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은 순간의 포착이다. 그래서 많이 찍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피사체를 찍을 때는 하이 앵글에서 정면 좌우측, 또 아이 레벨에서 정면 좌우측, 또 로우 앵글에서 정면 좌우측,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피사체를 찍어야 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물 촬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인물 촬영에서는 요거를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사진 인물을 찍을 때 우리가 자르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익스트림 클로즈업일 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턱 부분부터 이마 부분까지, 그 클로즈업 단계는 목 아래 가슴 바로 위부터 머리까지, 바스트는 가슴에서 머리까지, 그리고 웨스트는 허리에서 머리까지, 미들샷은 무릎 바로 위 조금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니샷은 무릎 바로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풀샷, 롱샷, 이거를 잘 지켜서 우리가 항상 촬영을 해야 된다. 이 촬영은 우리가 스틸 컷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다 똑같이 통용되는 부분이라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3주차에 사진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배웠고요. 이제 4주차 멀티미디어의 이해와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영상 콘텐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상 콘텐츠가 이제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멀티미디어의 개념, 그리고 영상 컨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모바일 중심의 영상 트렌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은 영상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또 기획과 스토리보드 작성법, 또 영상 촬영과 화면 구성, 또 시퀀스란 뭔지, 영상 편집 개념에 대한 또 기초까지 우리가 쭉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멀티미디어란 뭔지, 멀티미디어의 개념과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의 개념, 멀티미디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중의사 전달 매체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의사 전달 매체. 여기서 멀티는 다중을 뜻하고 미디어는 의사 전달의 매체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의 합성어로서 정보와 지식, 의사, 감정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들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텍스트는 텍스트로서만, 이미지는 이미지로서만, 오디오는 오디오로서, 영상은 영상으로서만 사용됐었는데 멀티미디어는 이런 텍스트나 오디오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미지와 오디오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미지와 영상이 합쳐지기도 하고, 영상과 텍스트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컨텐츠가 정보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융합정보, 두 개의 컨텐츠가 합쳐지고 또 핵심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멀티미디어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결국엔 소통을 해왔다는 것은 이미 멀티미디어가 그때부터 형성이 돼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발달 과정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류의 문화를 보면은 원시 시대, 원시 미디어 시대, 구두 미디어 시대, 문자 미디어 시대, 인쇄 미디어 시대, 인쇄 매스미디어, 전파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곧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쓰기 전에는 우리가 동물처럼 울음이나 몸짓으로 이렇게 원시 미디어 상태로 서로 소통을 했었고, 조금 발달이 되면서 초기 문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음성을 가지고 우리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두, 말로써 소통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단 촌락이 형성된 시기에 결국에는 신석기라든지 이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자 미디어,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원시 미디어나 구두 미디어는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하지만은 문자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기록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고대 국가 정도의 시기겠죠. 그리고 이제 인쇄 매체의 발달, 요거는 르네상스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쇄라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발달, 교육제도, 종교개혁, 이런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 18세기 이후에는 이 인쇄술이 기계의 영향을 받아서 인쇄 매스미디어 시대,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 같은 인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전파 매스미디어 시대, 우리가 예전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서로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그래서 정보 중심 사회가 형성되고 그 정보에 대한 평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멀티미디어의 충족 조건. 우리가 아무거나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지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동물의 울음소리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지 콘텐츠와 소리 콘텐츠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두 개의 미디어가 합쳐졌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둘째,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 단일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멀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멀티미디어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쌍방향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용자는 시스템과 대화, 상호작용과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일 방향으로 예전에 우리가 TV를 보면은 지상파에서 우리 지상파라지 이런 방송사에서 일괄적으로 뉴스를 같이 한 번에 보냈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똑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뉴스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일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보를 우리가 꼭 취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네 가지 충족 조건을 갖춘 걸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미디어의 컨텐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컨텐츠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로축 아래는 비연속성, 공간에 기반되어 있다. 위에는 연속성, 시간에 기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콘텐츠들은 공간에 기반되어 있는지, 또 어떤 콘텐츠들은 시간에 기반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작가 사진 찍어놓은 작가의 사진, 또 작가의 그림, 아니면은 소설책, 또 만화책, 이런 것들은 공간에 기반되어 있고 여기는 시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오디오, 소리나 아니면 동영상, 내가 찍은 여행지에서 찍은 동영상, 또 우리가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시간에 기반을 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측으로 살펴보면은, 자, 이런 오디오,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취득하죠? 또 여행지에서 찍은 나의 동영상, 또 어떤 작가의 미술관에서 본 그림, 이거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획득을 하는 거고, 소설, 또 그래픽, 우리가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컴퓨터를 통해서 글을 쓰고 만들고 하는 창작물들, 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들, 이런 거는 컴퓨터에 의해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텐츠들을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멀티미디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 멀티미디어 가능한 거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있는 여러 어떤 소리,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저장 매체, 디지털 저장 매체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이거를 웹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다시 전송된 컨텐츠를 다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TV에서 받아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가능한 거는 바로 우리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렇게 멀티미디어가 가능해졌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